그럼 그 잔존 가치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비넴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문조사를 한 대로 BMW 파이낸셜의 상품들을 좀 안내 드릴 겁니다. 일단 제가 오늘 안내 드리는 리스, 할부, 렌트 이런 상품들은 전부 다 BMW 파이낸셜에서 운영하는 상품이고, 이 상품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의 강의 컨셉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할부, 리스, 렌트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해와 접근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처음 안내 드릴 거는 할부입니다. 할부. 이 개념이 엄청 간단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차량 금액입니다.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초기 자금이 2천만 원만 있대요. 이만큼을 내면 당연히 남은 금액으로 할부를 하게 됩니다. 뭐 3년, 4년, 5년 여기에 맞춰서 월 납입금을 쪼갠 다음에 거기에 이자를 붙입니다. 물론 여기서 월 납입금을 쪼갤 때 동일하게 쪼개지 않고 월 납입금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미리 붙인 다음 월 납입금을 균일하게 맞춥니다. 이런 걸 보통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 납입금을 보면 첫 번째 내는 납입금과 맨 마지막 달에 내는 납입금은 동일하지만 이 납입금의 구성을 살펴보면 보통 첫 달째는 월 납입금이 이만큼이라고 치면 원금은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달에 내는 월 납입금을 보면 월 납입금은 첫 달째 낸 금액과 똑같지만 이만큼이 원금, 나중에는 이자. 이런 식으로 월 납입금이 구성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객이 도중에 중도 상환을 하게 될 때 당연히 중도 상환을 하면 금융사는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최초에 이자를 많이 몰아넣고 원금 비율을 천천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월 납입금을 구성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할부예요. 되게 쉽죠. 5천만 원짜리인데 처음에 2천 내면 남은 3천을 할부를 한다. 그거를 쪼개고 이자를 붙여서 월 납입금을 균등하게 맞춘다. 할부 끝.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BMW가 이 할부 상품을 새롭게 하나 출시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할부 앞에 스마트라는 말을 붙였어요. 스마트 할부라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최근 여러분들께서 전시장에 방문하시면 영업 직원들이 먼저 권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가 조금 빠르신 고객들께서는 먼저 스마트 할부를 쓰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스마트 할부가 뭐냐? 진짜 스마트한 할부인가? 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스마트 할부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상품입니다. 이 스마트 할부는 굉장히 멋진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이름은 이런 식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유예 할부, 잔가 보장 할부, 바이백 할부. 물론 이 바이백 할부라는 말은 한 회사의 고유명사, 고유 상품의 이름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습니다만 이 이름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도대체 이 유예, 잔가 보장, 바이백 이런 상품들이 어떤 상품이길래 요새 이렇게 스마트 할부라는 이름으로 난리가 났느냐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스마트 할부의 핵심은 대출금의 상환을 멀리 유예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설명드려 볼게요. 차량 금액이 1억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준비 가능한 금액은 2천이에요. 그런데 이런 스마트 상품에는 항상 잔존 가치라는 게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보면 이런 스마트 할부 상품은 항상 잔존 가치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잔존 가치가 뭐냐면 이 1억에서 초기 자금 2천을 넣으면 남은 금액이 8천이죠. 그럼 일반 할부는 이 8천을 나눠서 갚는 거죠. 근데 스마트 할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잔존 가치가 50%라고 하면 요거는 나중에 갚아요. 이해되시죠? 이건 나중에 갚습니다. 그럼 내가 내는 월 납입금이 뭐냐면 1억에서 2천을 뺐고 잔존 가치 여기 5천입니다. 그럼 남은 금액이 3천만 원이겠죠? 이거를 쪼갭니다. 할부처럼. 일반 할부처럼 쪼개요. 역시 이자 붙입니다. 그리고 이 잔존 가치로 몰아넣었던 나중에 갚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월 납입금에 같이 또 붙입니다. 그럼 언뜻 봐서는 이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월 납입금이 되게 저렴해져요. 왜냐하면 이 8천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게 아니라 이 원금이 3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갚는 월 납입금 중에. 원금 3천에 여기 이자 조금을 더하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할부를 이용하다가 할부 기간이 도래되면, 만료가 도래되면 그때 차량을 반납할지 인수할지 결정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건, 그러면 내가 차를 반납하면 초기에 냈던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보증금이 아니라 선납금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스마트 할부는 잔존 가치란 게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할부를 이용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처음에 넣고
나머지 금액 중에 잔존가치를 설정해서 그 잔존가치는 나중에 상환을 하고, 월 내는 납입금의 구성은 차량 금액에서 선납금과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의 월 납입금을 쪼개서 내면서 여기에 잔존가치에 대한 이자를 붙여서 내는 게 바로 스마트 할부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고, 심지어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도 잘 설명을 잘 못하는 잔존가치라는 걸 좀 알아볼 겁니다. 잔존가치, 그러니까 잔가죠. 줄여서 잔가. 이 잔가가 도대체 뭐냐?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잔존가치라는 게 있는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할부 3년짜리 이런 스마트 할부 상품 3년을 이용하시고 나면 3년 후에 이 차를 반납하시거나 인수하시거나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잔존가치의 역할은 이 차량의 월 납입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어느 정도 선에선 고객이 직접 내 차의 잔존가치를 본인이 설정할 수 있어요.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까 1억짜리 차로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에 2천 내고 잔존가치를 5천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낼 월 납입금은 1억에서 2천과 5천을 뺀 여기 3천 쪽에서 여기 이자까지 붙이겠죠? 이게 이제 월 납입금이 구성됩니다. 근데 잔존가치가 더 높아지면 월 납입금이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잔존가치를 6천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낼 원금은 3천이 아니라 2천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월 납입금이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잔존가치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월 납입금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잔존가치의 두 번째 역할은 내가 이 차량을 나중에 반납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 차량을 반납하시면 이 차량은 BMW 파이낸셜이 가져갑니다. 근데 이 금융회사가 파이낸셜이 중고차업이 아닌데 이 차를 갖다가 뭘 할까요? 1년에 반납받게 되는 차만 수백 대에서 수천 대에 달할 겁니다. 그럼 이 차량을 보관할 장소도 필요하고 엄청난 비용들이 또 들겠죠. 그래서 파이낸셜 회사는 이 차를 반납받을 때 이 차를 바로 처리할 업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와 선물 계약을 맺습니다. 선물 거래, 선물 계약,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X5라고 가정했을 때 잔존가치가 6천입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이 차를 반납할 때 파이낸셜은 이 차를 이 선물 계약된 업체에, 선물 거래가 약속된 업체에게 넘깁니다. 이 차의 시세가 얼마든 간에 넘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의 3년 후의 가치가 7천만 원인데 잔존가치 설정으로 인해서 이 차를 가져가게 될 업체는 선물 계약을 6천에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업체는 6천만 원에 이 차를 매입해서 1천만 원의 차익을 보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차량의 가치가 5천이 되었어요. 5천만 원이 되었어도 이 업체는 이 차를 6천만 원에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 할부 상품에 대해 안내를 드렸어요. 스마트 할부는 별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낼 돈을 조금 유예시키고 그리고 월 납입금을 적게 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스마트 할부를 응용해 보면 이런 것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분들한테 이게 되게 유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차를 삽니다. X5라는 차를 사요. 월 납입금을 150만 원을 맞추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일반 할부를 쓰려고 했더니 3천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3천만 원을 내기가 선뜻 부담스러워요. 사업자금으로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마트 할부 상품을 알아봤더니 예를 들면입니다. 1천만 원을 넣었더니 월 납입금이 1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 사업자라면 이 부분을 고민할 거예요. 이 둘의 차액이 2천입니다. 2천만 원 차액인데 내가 차라리 이 2천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쓰면 어떨까? 당장 목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금액을 조금만 넣고 이 차액을 사업자금으로 굴려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때는 되게 해볼만 하겠죠. 일반적인 식당이라면 2천만 원 정도면 꽤 많은 금액이 될 겁니다. 식자재를 사거나 가게 운영비로 이 정도 금액을 써서 이 정도 수익만 내도 사실은 이런 할부 상품은 되게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이자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